제396차 회원조합 대표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의뢰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노동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먼저 이용덕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띠해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히 금년 초에 한국노총의 기둥이신 여러 선별 대표자 여러분들에게 제 건강관리 소홀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 지도부와 또 산별 대표자 분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죠. 그래서 향후 한국노총 운영의 방향 부분 등등 여러 가지를 간담회를 통해서 형식의 구애됨 없이 진솔하게 서로 얘기들을 나눠서 앞으로 산별 대표자 중심으로 해서 노총을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산별 대표자 회의를 처음으로 이렇게 열게 된 거고요. 이제 한국노총이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적으로도 총선 대선이라는 이런 굵직굵직한 선거 사회적 큰 사건들이 있을 예정이지만 또 우리 한국노총 입장에서도 그 가운데 총선 대선 놓여진 가운데서 우리 한국노총의 역할이 66년 역사상 가장 크게 주목받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 각종 언론이나 모든 그 사회 시민단체나 또 교수들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만한 영향력도 있고 또 역량도 되는 조직이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단결이겠죠. 저는 MB 정권 들어서 MB 정권에 항상 그 비판했던 게 불통, 소통이 되지 않는 자기들만의 정권, 반쪽짜리 정권 뭐 이런 비판들을 해왔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도 좀 여러 가지 부독의 소치로 인해서 지난 1년 내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이 총선 대선 이런 사회적 큰 사건들을 앞에 놓고 우리 한국노총이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는 한국노총이 하나가 돼야지 이런 과실들이 우리 92만 조합원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다. 나아가서 1600만 노동자들에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한국노총이
힘을 합쳐서 건설함으로써 한국노총 역사에 또 앞으로 노동사에 길이 남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한국노총이 하나가 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제 건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이 하나 되고 노동이 중심되는 이런 한국 사회를 건설하고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최대한 돕고 한국노총 위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원장께서 성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성원 보고. 제적 32명 중 참석 31명, 불참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먼저 전차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395차 회원조합 대표자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2011년 10월 6일 11시에 이곳 유청 대회실에서 개최가 됐고 2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 건으로 미래전략 종합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심의 한 건으로 상급단체 무급파견자 활동비 지급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상급단체 파견자 활동비 2011년 5월분부터 9월분까지 19억 8,559만 9,127원이 실원은 일반 회계에서 지급되었는 바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후 파견자 활동비 지급 재원 2012년 6월분까지 활동비 지급 재원은 유연성을 발휘하여 정부와 최대한 협상한 후 10월 1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 토의 사항으로 감시단속직 근로자 최저임금 100% 적용과 고용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총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친구 산업복지단 관련해서 구성 및 집행,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차기 대표자에 의해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기타 보고 한 건으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차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차회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첨부한 자료대로 뭐 틀림이 없죠. 확인들 다 하셨으면은 이 자료대로 전차회의 결과 보고를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의 없으면은 유인물대로 전차회의 결과를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한 건 들어가기 전에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산별 중에 공공연맹의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인상 위원장님이 압도적인 지지로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그동안 한국노총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우리 인삼 위원장님 인사 말씀 하시고. 예. 네, 동시선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한 압도적인 지지를 낸 건 아니고요. 어렵게 밀착하게 가지고 그런 공공연맹위원을 당연히 됐습니다. 제가 다이노조 위원장을 했고 그리고 연맹위원장 오기 전에 정부처 최초의 수산대행 노동부 유관기관을 만들어서 이대위원장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 사회의 가장 노동의 어떤 중심을
상무노총에 또 6개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와서 이제 하게 된 것이 크게 상황이고요.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선배 동기들에게 많이 배우고 그래서 노총이 바로 가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안건 1. 노동자 정치 세력과 사업 보고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네. 이제 보고하기 전에 네. 한 가지 좀 말씀 좀 드렸으면 합니다.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뭐 다들 대표제 왔는데 공문이 말이죠. 이 한국노총에서 이 보내는 공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냥. 안건에 그냥 주요 현황 딱 4글자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이 3.1 대표는 통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안건이랑 쓴 데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부터 바로 심의안건이 심의안건 뭐 예? 보고안건 뭐 우리도 연맹에서 대표자 회의를 하면 쉽게 보면 뭐 예산 뭐 확정 뭐 그다음에 기타 토이상 다 두 줄에도 다뤄야 되는데 공문을 이런 식으로 그냥 떡하니 뭐 종위원장으로 이게 나오는 이것이 일정 픽스가 안 됐으면 마지막 날이라도 하루 전이라도 보고안건이 뭐라고 좀 써서 줘야지. 여기 보면 오늘 심의안건 있고 보고안건 있고 있습니다. 3.1 대표들이 뭡니까? 보고를 받고 거기도 심의하고 또 의결하는 기관인데 공문장 다음부터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딱 내자 썼습니다. 보고안건이 뭡니까? 주요 현안입니다. 사전에 하루 전이라도 심의안건이 보고 심의안건이 뭡니까? 노동자 정치 세력과 사업보고건 그 제목이라도 좀 달아주고 심의안건 2번째 당직 및 각종 뭐 위원회 활동 심의 뭐라도 좀 써줘야지.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갖고 이게 되겠냐 이거죠. 이거 좀 지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보고해 주세요. 자, 의장. 예. 저 보고상을 되나요? 보고상을 듣기 전에 우선 그 위원장님께서 산별 대표자 중심으로 모든 회의체라든가 또 한국노총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부분을 논의하겠다라는 약속을 지켜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위원장님 상당히 건강 상태가 좀 최근에 많이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부분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산별 대표자 한 사람으로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 지금 현재 보고 안건이나 심의 안건 자체가 그러면 이게 각 회의체에 대한 어떤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산별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이냐, 아니면은 중앙위원회 및 중앙정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냐, 아니면 대연대에서 해야 될 사항이냐는 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별 대표자 회의가 그 상의하는 회의체를 능가하는 그런 일은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회의 안건이나 보고사항을 보면은 이것은 산별 대표자 회의에서 진행한 사항이 아니라 중앙정치위원회에서 거론에 대한 사항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담당하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대본부장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대본부장 누구시죠? 네, 제가 대본. 예, 대본부장이 봤을 때 이 사항이 중앙정치위원회 사안입니까? 아니면 산별 대표자 사안입니까? 예, 정치와 관련된 그 심의나 의결 사항은 중앙정치위원회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별 대표자 회의에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2월 그래서 이 바로 그 점입니다. 예. 이게 산별 대표자에서 보고를 드렸고 산별 대표자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중앙정치위원회가 무시되고 또 대의원대에 바로 산정되는 그런 결과치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 자체는 전부 빠른 시간 내에 중앙정치위원회를 열어서 중앙정치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깊게 이러한 사안들이 거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정치는 산별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편집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치위원회는 폭넓은 그런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바
거기에서 거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안하고 심의안건은 전부 중앙정치위원회로 위임하고 기타 보고 좋은재단 복지재단 좋은친구 복지재단 관련해 관한 건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지금 우리 산별 대표자회에서 노총의 기존적인 현안 문제 즉 위원장님께서 건강이 상당히 좀 최근에 어려웠고 또한 최근에 너무 정치 일변도로 노총을 이끌어 나감으로 인한 그 노총 내에 실질적인 업무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산별위원장들과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치 문제에 관한 부분도 아울러 지금 일부 10개 산별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에서 가처분 신청을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고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노총을 어떻게 하나로도 묶어나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자리로 우선은 바꿔나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문제는 우리 중앙정치위원회로 위임을 하십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앙정치위원회도 이 부분이 어차피 대의원대회 전에 중지비도 열어야 되고 중지비와 중앙정치위원들은 동일 멤버로 이렇게 구성돼 있죠. 그래서 그때 중앙정치위원회 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분명히 지난 연말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참석했던 대부분의 산별대표자들의 요구가 산별대표자 중심으로 회원조직 중심으로 좀 노총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저도 그 약속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산별대표자회에서 먼저 이렇게 좀 걸른다 이런 차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은 산별 대표자 회의에서 거론이 되고 그다음에 걸러가지고 다시 나간 다음에 산별 대표자 기 보고됐거나 기재된 사항입니다라는 보고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별 대표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께서 산별 대표자 중심으로 모든 걸 이렇게 같이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만 오히려 그럼으로써 기본적인 우리 한국노총의 회의체 자체가 우리 기본을 지키기는 참 힘든 건데 그 기본을 잘못하면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100번 양보하셔서 물론 충분히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이 안은 중앙정치위원회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주익 의원님. 방금 오정봉 위원장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주장을 해가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부분이거든요. 신뢰, 믿음. 그런데 딴 분은 어떻게 느낀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를 느끼지를 못해 왔습니다. 뭔가가 자꾸 정도를 일탈하는 것 같고 물론 아까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모두 하셨는데 60년 만에 지금 우리가 한국노총이 그 좋은 어떤 시절을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는 또 거기에 약간을 달리 해석을 하는 것은 오히려 60년 만에 한국노총의 조직이 이렇게 물밑에서 분열되어가 있는 것도 또한 처음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었던 간에 지금 지난 임대에 대한 가처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내용 결과에 따라 가지고 노총 집행부가 심각한 자성을 해야 되는 들어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자성론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우리 시기에 와가 있습니다. 또 그 연계선상에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이 역시 MB정부의 소통 부재 때문에 오늘 국가가 이래야 되고 그걸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노총의
대입을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지난번 삼별 대표자 간담회에서 뭐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삼별 대표자 중심으로 하겠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때까지 노총이 특정 몇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억지로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거 아니냐. 이 지금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지금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의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정치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수의 조직이 노동자합이 최소한 7, 80, 뭐 정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경험상에 의한다면은 적어도 7, 80%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도 20, 30%가 반대를 하고 반대의 소리는 높은 것이 노동자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때까지 몇 명이 오는 걸 보면은 억지로 가만수 뭐 집행부 포함시켜가지고 억지로 넘기고 해가 결국은 임대까지도 가처분이 들어가 있는 지금 뭐 집행부가 판단하는 거와 현장이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괴리감이 있을 겁니다만은 지금 현장에서도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노총이 특정 산별의 노총이지 이게 무슨 꼴이냐 하는 조직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께서 정치를 하고 싶으면 가지 왜 그걸 하냐 하는 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건 폐의를 하고 저는 아무리 산별위원장들 중심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회의라는 것은 해야 될 아젠다에 따라 가지고 그 결의기구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야기를 끝내면 또 오늘 또 상당한 오늘 우리 노총의 현 주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건으로 인해가 이거는 정식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그 회의체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산별 대표자 중심으로 한다 하는 그 명분 하나로 여기에 2시간, 3시간 시간을 보낼 만큼 한국노총이 다른 문제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라도 엄청나게 지금 노총이 진정으로 조합을 위하고 노총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뤄야 될 사안들이 기타 사항에서 엄청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오영복 위원장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정치에 대한 모든 부분은 다음 조속한 시일 내에 내일이든 모레든 중앙정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정치적인 의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다른 기타 사항에 대해서 각 산별이 안고 있는 문제점 또 노총에 대한 생각과 견해 이것을 지금 다루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꼭 회의 아니더라도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도 소통을 위해서 연락을 드리고 또 이런저런 보고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회의가 소집되었으니까 일단 보고안건부터 좀 회의 순서대로 좀 들으시죠. 아니 자 의장님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까지 산별위원장을 그만큼 무시했다는 거를 방금 의장께서 인정하시는 거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래 놓고 산별 대표자들이 이제는 다른 분들 의견도 뭐 이것을 나타내시겠죠. 그런데 굳이 산별 대표자 중심으로 하겠다 하고 산별 대표자들이 이보다 더 우리 현실적으로 우선 시급한 문제 다뤄야 할 부분을 단축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언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뭐 이거는 다음 중앙정치위원회로 의제를 그러니까 다른 안건을 다루자는 얘기입니까? 예, 의장님, 예. 지금 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지금 준비해 왔는 자료나 또 보고사항을 산별 대표자에게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다면은 그 보고사항을 듣고 또 그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은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사실상 중앙정치위원회에서 그론에 대한 사항이 맞고요.
또 지금 현재 이 회의가 물론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건강이 좀 악화돼서 뭐 입원도 하시고 하니까 시간상의 어떤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장님의 최고위원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노총이 정하는 규약 25조 5에 보면은 분명히 대의원대 승인을 또 받게끔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회의체에 대한 전혀 어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됐던 사항들이 산별대에서 여기에서 지금 결혼이 된다면 오히려 더 시끄러운 그런 문제점은 야기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공격받을 게 있다면 공격받고 또 바로 잡아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잡는 그것은 정상적인 회의체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별 대표자회에서 서로 논쟁을 하고 논란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실무 부서를 맡고 계시는 분들도 이 안들은 당연히 중앙정치위원회에서 거론돼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실무자들이 이러한 보고상을 중앙정치위원회로 몰고 가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산별 대표에서 그냥 묶어 들어가기 식의 이런 식의 접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까이 계시는 그 정강호 차장님이나 또 이 실무자들께서는 다시 한번 그게 좀 제고하셔서 앞으로 이 회의 자료나 회의 진행에 차질 없도록 본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사입니다. 오늘 보고안건과 심의안건이 다 정치적 부분인데 그러면 오늘 회의는 다른 안건을 다루자고 하는 게 뭐 다른 안건이 뭐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노총의 일반적인 현안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상당히 좀 많고요. 또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선은 위원장님께서 이 보고사항이나 이거는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정치에 넘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그건 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동의를 얻어야죠. 예. 예. 저희들이 지금 뭐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상당히 좀 애를 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노총 내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마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아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지금 저희들이 민주통합당에 참여를 하면서 물론 뭐 이용도 위원장이 최고위원 자리 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절차상 또는 어떤 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의 명분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노동자 정치 세력화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중앙정치위원회든 산별대표자 회의든 떠나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뭐 산별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뭐 중앙정치위원회에서 결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뭐 중앙정치위원회에서 결의를 거치면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이 자리에서 뭐 지금 어쨌든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 또는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보고라든가 심의라든가 결의를 거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중앙정치위원회에서 결의를 거쳐야 될 꼭 뭐 규약상이라든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치위원회를 통해서 추후 논의를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좀 우리가 안 해야 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노총에서 상당히 대표적을 한 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몇 번 그런 것도 있었고요. 우리가 대차로 그 참석하신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산별 대표자 회의에서 대리로 참석하신 분들한테 그전에는 발언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걸 안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용덕 위원장께서도 그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좀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대리로 참석하신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문제도 우리가 이어서 보고를 받으면은 이걸 어떻게 변질이 돼가지고 대표자 회의에서 결의를 해줬다고 변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는 게 이거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각 산별에 가가지고 지금 이 정치에 대한 거 여기서 심의를 하고 보고를 받고 여기서 심의하고 끝났는데 이게 산별 대표자회에서 결의가 된 거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붙여서 왜 이거를 지금 이 보고심의 안건을 중집에 가지 않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이 까딱 잘못하면은 그 상당한 그 혼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또 10번을 양보해서 보고는 보고로서 끝나겠지만도 심의라는 건요, 내용을 달리하는 겁니다. 심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의결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맞죠? 그죠? 예? 보고사항 같으면은 그냥 콩나라 판나라 이야기해보면 끝입니다. 그거는 그 구속력도 발휘 안 하지만 심의라는 거는 그 차원을 달리 하는 겁니다. 근데 기획기구도 아닌 여기에서 이거를 심의를 했다 하는 거는 상당한 기획기구의 남용이지요.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죠. 예? 그 왜 이런 논리적인 모순을 집행부가 한국노총이 전국 노동계를 대표하는 이 두뇌들이 모인데 이거 모르고 지금 이거 했을 리는 없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뭔가 저희가 있든지 뭐 나쁘게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단지 나는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보고와 심의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 심의 부분을 그래 기획기구 다니는데 여기에 그래 그 애가 하시오 하는 거 이거는 이 앉았던 사람들이 이 앉아있는 심해주는 사람이 로봇가 되든지 뭐가 되는 상황인데 그래 이걸 그래서 거론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자 이거를 회의를 하고 들읍시다. 듣고 의장께서 자 이건 다음 중정에서 거론하는 거로 처리를 해주시고 그래가 원만하게 회의를 이래 가는 거로 그래 기타 사항에도 지금 뭐 노총 그 이야기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로 합시다. 예. 그 대리 참석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광주 위원장도 오랫동안 참석했겠지만 저도 회의 주제도 해보고 뭐 오랫동안 참석해봤지만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대리 참석을 원천적으로 허용을 안 하든가 허용을 하면은 발언권 줄 수밖에 없는 거지. 대리 참석은 허용하면서 발언권은 주지 않는다고 하면 회의 성립 자체에 분명히 그 사람이 그 권리와 의무가 다 되면은 발언권도 당연히 또 권리와 의무 차원에서 줘야죠. 네, 지금 제가 이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안 했습니다. 발언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비는 항상 있었지만 항상 그때 했죠. 그 우리 대표자 회의에서도 그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좀 자제를 좀 해주십사 이런 부탁은 드렸어도 발언권 자체를 안 주는 회의 참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 회의 참석을 불허해야죠. 논리적으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리고 분명히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대참으로 참석시키지 말고 3별 대표자가 안 나오면 나오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얘기는 그런데 내가 아까 나왔었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3별에서 대리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3별 대표자들이 참석할 수 없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독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 안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대표자들을 참석하라고 독려를 해줘야 되고 참석을 할 수 없으면 참석을 하는데 그런 안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쭉 지켜봤을 때 그래도 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도 규정에 의해서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것도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분명히 제가 지금까지 겪고 나온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대타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회의 매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어느 날 가서 방금 노총에 회의하는데 지금도 보면은 뭐 대리 참석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분들한테는. 그렇지만 이 회의가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정리를 해가지고 그럼 노총 위원장이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대타로 참석해가지고 무조건 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걸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리 참석을 아니 지금 원천적으로 이 불허하면 몰라도 위원장께서 어쩔 수 없으면 대리 참석을 해도 발언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건 안 됩니다. 다 5% 시키십시오.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 말고.
제가 그걸 듣고 싶어서 그게 하는 뭐 겁니다. 오픈을 시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대리 참석하는 분들도 무조건 발언권을 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발언권 다 줬지 발언권 안 준 사람이 있어요?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와서 발언을 못했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기 대리 때문에 참석이라고 해서 제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지금 여러분들끼리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조금 그러니까 자제를 여기서 해주시자 뭐 등등. 정리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대리 참석하신 분들도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아 당연한 얘기죠. 이건 위원장님, 그건 또 틀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그 대리 참석에 대한 부분은 뭐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또 아마 여기 조직 강화 본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대리 참석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석을 시키지 말자, 아니면 참석을 하되 발언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오랫동안 논의됐던 사항이고, 그것은 아마 이용덕 위원장님께서 삼별위원장 당시에 때도 그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하건데, 당시에 삼별 대표자 회의를 할 때도 이용덕 위원장님도 분명히 대리 참석자에 대한 발언권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건 같이 삼별위원장 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대리 참석을 저 또한 어쩔 수 없이 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 대리 참석하신 분은 이게 회의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또 자료를 파악해서 당의 삼별에 돌아가서 위원장님과 보고를 하고 그 당의 삼별에서 다시 논의하고 거기에서 자기 삼별에 대한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다시 그 삼별위원장이 와서 한번 개진하는 그런 절차를 서로 밟아주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고요. 왜 참석하다 보면은 개인의 생각이 가미되고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다 보면 다음에 그 삼별위원장이 왔을 때는 나는 모르는 얘기다 라는 얘기로 사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또 전차회의를 안 오다 보니까 몰랐다 이런 식의 또 얘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회의의 혼선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삼별 대표자 회의라는 권위에도 또 그 권위에 맞게끔 노총 집행부가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삼별 대표자가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기 대리 참여를 하시되 이 회의를 충분하게 파악하고 검토하셔서 당의 삼별에 돌아가셔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차후에라도 위원장님께서 내년 집행부에서 방향을 잡고 조직 강화 본부에서 회의 동료를 할 때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서로 한다면 대리 참석하신 분들한테도 또 이상하고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요청 끝내고 차후에는 확실한 기준을 잡아서 전달해 주시기를 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끝내는 게 맞겠습니다. 네.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참이 아니라 직접 참석을 해서 그 해당 삼별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하고 또 회의 결과를 돌아가서 알려주고 그래야 맞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의기 예. 한 번만 잠깐만요. 지금 그 대참을 해서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만약에 회의에 대참해서 발언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면, 그다음에 의결 문제에 투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결정을 같이 내려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참자들은 사실은 이제 본인 의견을 가미시켜서 얘기할 경우도 들어 있겠죠. 그렇지만은 삼별의 대표자의 의견을 받고 대표자를 대신해서 사실 이제 참석을 하라 하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럼 의결권이라든지 의견이 논의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는 건데, 만약에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의결권 자체도 배제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같이 결론을 내서 아예 참석하지 못하게 하든지, 참석해도 발언권도 의결권도 없다 뭐 한다든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좀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참하고 싶어가지고 뭐 안 달라서 솔직히 대참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조직상에서 대표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신에 나가서 참석을 해서 내용 듣고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도록 조직에다 알리고 하라는 그런 의무적 것 때문에 참여를 하는 건데, 마치 대참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인들처럼 말이죠. 앉아서 이렇게 회의 참석 앉아 있으면 참 저희들도 난처하다, 기분도 별로 그렇고요. 솔직한 저희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 저 국무회의 할 적에도 장관 대신 차관이 대참을 하고 다 그러고 주주총회를 하나 이사회를 해도 다 위임장 가지고 가서 대참하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대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 어디 있겠죠. 근데 저는 별로 보질 못했고 대참을 합니다. 대참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결권과 발언권이 있는 거죠. 대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런 겁니다. 그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몇십 년 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은 또 나오고 반복되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대참이 허용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마당에서는 발언권과 의결권이 주어집니다. 예. 예, 지금 뭐 대참이든 뭐 참여를 하든 지금 아까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을 지금 원칙을 정확하게 좀 이끌어가면 대참이 참여를 해도 무슨 불평이 있고 그런 건 없을 거로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아까 질문을 대협력한테 물었을 때 이 산별에서 대표자 회의에서 이것을 주주를 다룰 수 있냐? 그래서 없다 이런 쪽으로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참이 언제 이게 말을 잘못하면 오해가 간다는 얘기죠. 대표자들이 정확하게 이 기구에서 이건 뭐 내리래도 정치위원회 열으면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와서 그렇게 그 절서를 밟아서 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대참들이 혹시 또 모르고 또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또 이게 지금 쉽게 얘기를 해서 집행부 쪽에서 말씀하기에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 급하니까 좀 해도 되지 않냐. 법에 맞대면 또 이렇게 논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대표자 회의에서 이 의제를 다룰 수 있다라면 다뤄지는 거고 다룰 수 없다고 대협력에서 보고사항이 되면 이건 유인물로 보고 차기에 정치위원회에서 우리가 보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하나의 지역회장들이 들어온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원칙을 지금 지켜달라 이 뜻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이 얘기 저 얘기 그러면 조직 간에 혼란만 오니까 이것이 정말 이 대표자에서 다뤄질 수 있냐 아니라면 그냥 보고상의로 유인물로 정리하고 내리고 모르고 다시 열어서 또 거기에서 맞으면 우리가 동의해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자꾸 왔다 갔다 이런 저기서 우리끼리 오해가 좀 안 가게끔 이렇게 대표자가 좀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네. 네 잠깐만 제가요. 아까 네. 제가 두 번째 질문하신 거 말씀드린 거 여기서 보고사항과 심의 안건이 보고사항으로 끝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산별 대표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동의를 해줬다고 이렇게 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정치 문제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보고사항은 보고사항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난 이제 이야기 나온 거는 산별 대표자 회의에서 결의가 됐다고 나옵니다. 제가 이걸 여쭙는 겁니다. 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아니, 보고사항은 보고사항인지 보고사항을 해놓고 결의가 됐다는 그런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볼 적에 그게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런 게 있었는지 정확하게 얘기나 좀 해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좀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아무리 좀 불만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불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 말씀드리는 아니 보고사항을 들여놓고 결의를 했다고 그런 집행부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아닌 얘기 아닙니까? 심의안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니 그럼 심의안건은 심의안건이 다뤄준 거고 거기서 결의가 되면 결의된 건 맞는 거지 보고안건을 가지고 결의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위원장님 그걸 열내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 보면은 다 보고안건이라는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저희 대표자 회의에서 결의가 되고 할 게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아까 뭐 그 협력본부가 어디 있어요? 대협력본부 이야기한 것 같이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이거 다루지 않고 넘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는 예, 지금 저기 이거 그런 얘기들은 이제 동일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들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회의 저기 의장이 골고루 발언권을 줘서 그러니까 제가 다수의 의견을 좀 도출해내는 게 의장인데 똑같은 얘기들만 자꾸 하면 어떡합니까? 아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 보고안건을 올려놓고 결의했다고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두리뭉실 넘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 뭐 솔직히 말씀드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건 아니지 없어요.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런 건 없어요. 없고 저기 유 위원장.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승천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회의를 접하면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문제이고 또 각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것은 우리가 객관성 또는 투명성 또 우리 한국노총의 지금 최대 쟁점인 정치 세력화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고 안건에서 명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때 결정이나 심의 안건은 별도로 중앙정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모이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좀 진지하게 보고 안건에 대해서 보고조차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대단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오영복 위원장님과 김주기 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노총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조합원들에게 알려서 우리 한국노총이 지향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매우 소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권리 또는 또 알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좀 알려주시고 심의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중앙정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해철 위원장. 예, 원래 아마 처음 개최하는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까 뭐 많은 분들 말씀 주셨지만은 물론 그 회원조합 대표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한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에서 분명히 또 중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격상 본다면은 심의 안건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심의할 수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기회만 된다면 이런 보고 안건을 충분히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정치적이 됐든 정치적인 부분이 아닌 상황이 됐든 간에 당연히 회원조합 대표로서는 현재 작금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그걸 정치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부분이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노총 내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저희가 알 권리가 있는 거 알아야지만 우리가 조합원들 상대로 했을 때도 충분히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거지 보고 안건조차도 이게 성격상 이게 아니다. 그럼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에서 그러면 중요상에 대한 보고를 당연히 들을 의무도 있는 건데 그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단지 심의 안건은 여기서 의결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여기서 당연히 이제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이걸 가지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상대로 했을 때도 어떤 상황이 진행되어 있다는 것도 제대로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조차도 여기서 못하게 한다면 여기 계신 회원조합 대표자분들께서 만약 어떤 부분을 가지고 조합원들에서 이런 질의가 왔을 때 노총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게 뭔지를 제대로 알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저는 보고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하게 충분히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수정안을 제출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보고안건 위물로 봐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보고안건은 위물로 대체를 하고 뭐 이거 보면 다 특별히 갈 거 없을 겁니다. 위물 그대로 낭독할 거 그러는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심의 안건은 자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 의결 기구인 중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것만 이야기해도 벌써 1시간 흘러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예. 자, 제가 원활한 회의를 뭐 여러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연말 연시를 거치면서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국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3개 조직이 통합도 이루어냈고 또 새로운 지도부 선출이 됐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4.11 총선에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 과정에서 각 250여 개 지역구 공천을 지금 전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국노총 산하에서도 이 지역구 공천을 막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지금 아직 다 파악을 안 됐지만 한 10여 곳에 지역구 지금 신청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비례도 이제 조만간 또 신청들이 있는데 지금 비례도 한 뭐 4-5 정도의 이런 비례의 타진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좀 긴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고드리고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그냥 유인물로 대체할 것 같으면 이거 그냥 공문으로 딱 보내고 뭐 이런 회의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회의를 한 이유는 뭐 이 회의 성격상 결의가 여기서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저는 그때 간담회에서 그랬습니다. 결국 위원조합 대표자들이 다 결정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결의 안 될 게 뭐가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중지비 사항이 있고 뭐 이런 규약상 뭐 이런 저런 사항이 있다 했을 때 안 될 사항이 뭐가 있노 뭐 이래서 결국은 이제 위원조합 중심으로 가는 차원에서 오늘 먼저 이렇게 배치를 했던 거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중지비와 중앙정치위원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대연대회 전에. 그런데 그 전에 이 산별대표자 회의를 배치했던 건데 이게 결의의 성격 가지고 자꾸 이렇게 논란을 하면서 1시간 이상을 이렇게 전혀 진전이 안 되도록 회의를 이렇게 묶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심의기구는 그럼 정확하게 성격상 정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고 시급을 요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심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고사항은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3개월 만에 대표자 회의가 처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집행부는 중진만 통해 가지고 결의를 해가 일방 통행을 해왔습니다. 실제 가처분 당사자로서 한국노총에 정확하게 신청인은 10명입니다만 전체적으로 13명 산별위원장의 동의를 얻어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내용은 가장 도덕적이고 절차를 중요시할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가 가라 대의원이 들어가가지고 대의원 자격이 아닌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대회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의견에 의해가지고 지금 민주통합당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지역 정서는 현재 어느 정도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예비후보 민주통합당 후보자가 우리 조합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같은 당이니까 우리 도와줘야 안 되겠느냐? 위원장이 그 사람이 당선도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우리는 가처분이나 쪽이다. 가라. 차도 먹지 말고 가라. 쫓아버렸습니다. 그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항운노조는 지역 조직입니다. 지역 조합입니다. 지금도 서울 가라, 울산, 포항에서 피나는 싸움을 하고 있고 소송도 지금 3건이 걸려가 있습니다. 그런 판국에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 우리를 해코지할 게 있는데 위원장 책임지시오.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그런 부담을 아는 조직이 지역이 지금 3군데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럼 과연 저는 지난번 대의원 대회 결의사항을
하면서 저희들이 중앙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걸러서 대의원대에 올리자 해놓고 중앙위원회 없이 안 하는 바람에 우리는 불참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견 표시니까 불참을 해가 위원장님도 그날 시간까지 성원이 안 되자 연기 운운했습니다만 집행부 측이 거기다가 가라 대의원을 현재 드러난 것 정확하게 57명입니다. 집어넣어 가지고 했습니다. 본안에 가서 따지면은 100명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 대의원 그걸 요번에 하면서 성원이 되리라고 봤습니다만 산별에서 파견 전임자 임금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무죄의 소치랄까 그걸 집어연 사람은 어떤 산별은 시인을 했습니다. 양심적인 성명까지 내는데 어떤 산별은 아직까지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노총이 대관절을 걸어가는 것은 조합원의 총의를 물론 그동안에 지난번 중집이나 대표적 얘기 있었습니다만 선거라 하는 것은 정치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력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노동조합 기본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노동법 파동 복수노조 전부 반대하면서 등 긁어온데 배 내밀고 있었습니다. 자율하고 그래 하다 이 꼴이 왕은 우리 자업자득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법안이나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조합원 내걸면 조합은 따라옵니다. 한나라당이 안 지켰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반노동자 정당이라고 전국 조합원들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은 참 구태의인하게 직용기 잘 돼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국 속에 노동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민주통합당이 거기 정치에 발을 댔다 할 때 우리 조합원들이 과연 따라옵니까? 저는 지금 반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 한나라당 정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용덕 위원장하고 사인해놓고 지켜준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가지고 이 노총이 걸어가는 길은 아까 그 자동차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60년 만에 지금 이렇게 깨진 건 처음입니다. 지금 대표자 이래 앉아있지만도 여기 13명의 대표자는 가처분 쪽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대회에 다시 가가지고 상장해가 그때 결의를 하자. 그때 결의도 저는 과반수가 안 되고 한 3분 2 특별 결의를 해가 한목에 몰아가지고 한쪽에 밀어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정치보고상 지금 이강주 위원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 이 길이 나온 것이 지난번 동영상에 안 실린 중집위원회 그 회의 결과로 계속 미래연대 미래정약 해가지고 나온 그 계획에 그날 회의 때 A4 용지에 빡빡하게 쓰인 그 상정안을 제가 의안 제출을 해가지고 이거 전부 고쳐라. 파견장님 돈도 하나도 없는데 이거 다 되느냐? 이래가지고 대폭 수정하기로 해놓고 그날 오후 중집에 일부 수정해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되신 데가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까지 노총의 일정이 진행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에 당직 문제 이거 저희들은 조합원들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가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회 마치고 난 뒤에 저 위원장한테 그랬을 겁니다. 대회 이거 잘못됐다. 무효공고해라. 그러니까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간담회 열지만 딴 얘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처분 지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러한 상황을 가처분위원 쪽이 한나라당을 지지해가 한다. 그런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나라당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노동법을 바로잡아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5개 사항 전부 다 전원 다 해주겠다 합니다. 그거 다 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 이정식 본부장 있지만도 가능한 얘기입니까? 상대가 경총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그래가 그걸 끄잡아내가 조합원들을 들고 나갔을 때 그게 안 됐을 때는 또 배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냉철하게 통합당에서 정치 세력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도 똥물짜리 오줌짜리 가려가지고 바른 길을 찾아가고 조합원들 우선 깨진 거를 바로 만드는데 해줘야 될 겁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가처분 결제 일간 나옵니다. 그러나 노총으로서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노총이라면 그 절차를 중요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대무효 공고 해주고 차라리 이때까지 해왔는 게 있는데 그대로 나갑시다. 그런 식으로 발언해 주신 것이
마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황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여 뭐 사람들 쭉 나와 있는데 민주통합당이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가진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노총에서 인정된 겁니까? 이거 노총 직원들 회의회가 통과된 사안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 한 겁니다. 이게 노총 사람이 이래가 뛰어서 보고사항 했다. 그 노총 산별대표자에 걸렀습니다. 그래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 오늘 그 정치 문제는 보고사항 유의물 보면 아미도 유의물 보고도 반은 비비 꼴끼고 반은 따라갈 끼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회의를 안 한 것보다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는 생각할 때에 위원장님이 용단을 내리셔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회의가 돼가고 노총이 단합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협조로 부탁드립니다. 자,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앞에 발언하신 분들 말씀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우리가 지금 대표자 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오래되는데 대표자 회의를 지금 개최하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회의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1시간 10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고 중집 회의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그러면 앞으로 대표자 회의를 지난번에는 제가 간담회에 부산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거기서 대표자 위주로 좀 회의를 해주고 대표자도 알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해달라 했으니까 이번에 이 안건이 올라왔는 건데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면은 단위노조 회의보다 더 이상하게 갑니다. 이 회의 안건이 보고 이 부분이 도저히 안 되면 여기서 어떤 결론을 지우고 다시 기타 토의에 가서 어떤 안건을 제의를 해서 거기다 회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이 회의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에 상반된 이야기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여기에 어떤 결정되는 부분을 갖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1시간 15분, 지금 12분 됐네요. 12분 동안 하는 이야기 그냥 이래 하니까 그러면 대표자 회의를 그러면 의장님은 대표자 회의를 못 연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건을 내놓으면 계속했대. 저도 이 안에 기분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국노총 전체의 최고의 대표자들이 모여가 회의를 하면은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집어서 다음 회의는 그렇게 상정을 하지 못하게 막고 또 이 회의가 진행이 됐을 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노총에 들락날락 하니까 이런 안건은 되지 않겠다 이거 미리 막아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인 우리 조합원들 대표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회의가 진행하면 계속 본론에 들어가지 못하고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서로의 어떤 입장만 내세우는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대표자 회의를 못하고 안 되면 맨날 대의원대회,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대표자들은 여기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의 보고받을 수는 받고 또 여기에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오늘 많은 이야기 나왔다. 그거는 우리가 이 부분은 안 되겠다가 집행부에 다시 넘겨서 정치위원회나 중앙위원회에 넘기고 그것도 안 되면 대의원대회에 넘기는 게 맞지. 대표자회의 열어가지고 계속 이 시간을 이래 허비하면은 이건 우리 조합원들이 볼 적에 참 웃음거리가 되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양론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빨리 결론을 내서 회의를 빨리 진행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타 토의 사항은 기타 토의에 좀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연맹에 회의를 하더라도 그렇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 집행을 해보잖아요. 하면은 속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앉아서 보면 참 속이 답답해 죽겠어요. 기타 토의는 기타 토의를 넘어가고 이걸 빨리 매끄럽게 넘가서 자기 기타 토의에 빨리 가자 말입니다. 제가 모두 저기 이제 발언권을 좀 제한을 하겠습니다. 무한히 가니까 이렇고 잠깐만요. 이 한국노총은 회원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에서는 모든 걸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가 아니라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의 기능 중에 기타 당면한 주요 현안 문제를 여기서 분명히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부터 이 논란이 이 정도 회의 진입도 못하고 이 정도 논란이 된다는 건 상당히 매우 주요한 당면 현안 문제입니다.
이거 다룰 수 있습니다. 이걸 다룰 수 있다 없다 자꾸 가지고 하지 말고요. 지금 보고안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 자꾸 그 집행부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인정을 하는데 너무 좀 과장해서 공격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간담회도 억지로 만들었죠. 간담회, 그다음에 산별대표자회의 그 전에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무산됐던 거고요. 안 열려고 그랬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간담회 했을 때 간담회에서 대회 무효 선언을 해라 뭐 이럴 때 무효 선언은 안 되고 그건 뭐 그럼 거기에 참석했던 대의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산별 중심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좀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간담회도 분위기 좋게 잘 맞췄고요. 간담회 참석 안 했던 사람이 보면 간담회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고 잘못된 것처럼 하는데 분위기 좋게 잘 그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각 산별마다 뭐 지역 정서와 또 각 산별의 정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위원장으로서요. 각 지역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얘기들. 지역 정서가 영남이라고 해서 다 한나라고 민주통합당은 다 반대고 정치행위 다 반대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들도 다 존재하는 거고 또 그 산별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산별 내에서도 우리 연맹 위원장이 뭐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국노총 전체를 하나로 끌어가고 싶고 전체의 위원장이 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걸 자제해 가면서 끝까지 다 기회 드리고 다 말씀하시도록 하고 이러면서 하나로 가자고 했던 겁니다. 오늘 충분히 말씀 기회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취지 다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보고사항은 지금 좀 상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 안건도 보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사항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앙정치위원회에서 뭐 심의를 다루도록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오늘 서울에서만 오신 것도 아니고 각 지역에서도 오셨는데 와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만 달랑 가지고 간다. 아까 조영수 위원장 말씀도 맞죠. 그러니까 너무 시간 자꾸 보내지 마시고 일단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세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가만있어 봐. 처음에 발의를 했으니까 제가 먼저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 안을 제가 처음에 발의를 했는데요. 일부 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내용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 문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조합원들이 굉장히 관심도 지금 많이 갖고 있고 궁금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보고사항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생소하고 처음 듣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원칙과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그런 상황에서 일부 몇 명이 만든 보고사항을 우리 좀 듣고 있어야 되는 상황까지 됐던 겁니다. 이 내용에 보고사항을 듣고 문제를 야기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여기서 과연 우리 산별 대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건 중앙정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보고사항이 사전에 우리에게 통지가 됐거나 산별 대표제의 논의가 거친 다음에 진행이 됐다면은 이건 분명히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 보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고사항에는 우리 산별 대표자나 나름대로 어떤 회의체 기리기를 전혀 거친 바 없는 상태에서 일부가 몇 명이 활동했고 움직였던 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그 사항에 우리는 어떤 특명도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덕 위원장님께 상임 고문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용덕 위원장님께 최고위원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누가 하느냐? 최고위원을 하려면 대의원대에서 이용덕 위원장이 최고위원이라면 그게 정치 활동이 아니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최고위원이 정치 활동이 아닙니까? 잠깐이 아니고 다른 쪽이라도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부분 지금 한 세 사람 네 사람 계속 발언을 하면서 회의가 지금 한 1시간 반 이상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본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조합원들이나 다른 얘기를 가지고 자꾸 회의를 뒤죽박죽 시키는 예, 마지막 발언으로 마지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하세요.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할수 있게. 우선 묻겠습니다. 노총위원장님이
그 최고위원 하는 것이 정치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정치 아니, 활동이 지금 노총 위원장 다른 예. 얘기 아니 맞습니까 회의를 아닙니까? 정말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끌고 가지 아니, 마시고 잠깐만, 한 번만 개인 들어- 감정 가지고 회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 정말 그런 발언하고 식으로 어디 개인 대 1대1로 상대해가면서 질의하고 뭐 답하고 지금 이런 어디 논란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좀 서로가 질서를 산별 지킵시다. 예예 묻겠습니다. 정치 활동입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할 얘기 있으면 두 분이 나가서 어디 저 다른 데 가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할게요. 발언 넣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발언 넣고 어디 이야기합니까? 묻겠습니다. 하자라가 뭐입니까? 하자라가 말씀 좀 아니 하세요. 자제돼요. 두 분 다 자제하시고 오영봉 위원장만 발언하세요. 예. 저기 두 분 다 자제하시고. 예. 개인적으로 할 얘기 있으면 나가세요. 아니 좀 자제. 너무 저 비싼 그 이런 시간을 허비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발언 마치겠습니다. 보자 정치 활동 누구 다 맞습니까? 지나치잖아. 이게 뭐 개인적으로 예. 싸움하러 왔습니까? 정치적에. 예. 맞습니까? 정치에 싸움하러 왔습니까? 아이 좀 자제해 주세요. 정치 활동 맞죠? 노총 위원장이 하는 모든 활동은 정치 활동입니다. 활동 맞습니까? 그렇다면 보안권도 못하게 하는 이거는 규약입니까 이게? 예, 규약상에 이건 분명히 대의원돼서 묵게되어 있는 다행으로 사항입니다. 몰아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산별 대표자들도 조금 더 보완을 예, 그렇죠. 예, 보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고사항 우리는 당연히 듣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 어디 뭐 전부 다 아이 좀 누굽니까 이게? 조용히 해주세요. 예. 질러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기에? 예? 이 위원장님 좀 조용합시다. 아니 조용하는 사람 좀 조용하세요. 그 감정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이게 감정입니까? 감정을 너무 세워다 얘기하시니까. 벌써 이게 감정이요. 위원장님께서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 어디 전부 다 어디 뭐 속에 무슨 말 안 하는 줄 압니까? 그러면 내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해석을 그러면 이런 말도 못하는데요 여기가. 뭐요? 뭐 아무 때나 떠나게나 낑기가 이야기하고 있어. 아무데나요? 말씀 조심하세요. 아무데나라니. 지금 개인 감정으로 이야기한답니까 여기가? 아니 보고사항도 못하는 어디 그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못하는 건 못하는 거죠 이 양반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예? 저들끼리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아. 그래 의견을 다 적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중하라 안 가요. 수정 안 예, 되고. 왜 자꾸 반대를 합니까? 그러면 찬성 말을 하란 말이요. 아니요, 보고권 당신이 하라고 찬성해. 당신만 찬성하면 되는 게지. 뭐 당신 하지 마세요. 자 지금 10분간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뭐 개인 가지고 어디 뭐 여기서 뭐 회의합니까 전부 다? 사모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잖아요.